17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89쪽 보시면 되고요. 자, 문장 부호도 근간에는 거의 안 나오는 영역이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번 보면 쉼표를 보니 관영어 낯익은 철수와 동생을 동시에 수식함을 우리 왜 쉼표를 찍게 되면 바로 다음의 말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명확하게 동생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2, 3, 4번은 다 맞습니다. 그죠? 뭐 어렵지는 않고요. 자, 일단 마침표부터 한번 보죠. 서술 명령 청유를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그다음에 붙임 1, 2는 보시면 이런 거죠. 직접 인용한 문장 끝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원칙이고 허용인지 묻지는 않기 때문에 둘 다 된다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그죠? 다만 제목이나 표에는 쓰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방금 봤던 우리 대표 기출 문제 2번처럼 그죠? 마침표 찍지 않은 문장을 주고 나서 제목이다 라고 얘기할 때면 맞는 거겠죠. 아니면 이제 제목이나 표라고 주고 나서 마침표 쓰지 않으면 그것도 맞는 용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요 용법은 중요해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어리를 표시할 때 쓴다라고 했을 때 1 단위까지 명확하게 찍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의미가 있는 날에는 뭡니까? 마침표 써도 되고 우리 흔히 쓰는 용법으로 가운데점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절항 표시할 때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얘는 용어예요. 그다음에 물음표 같은 경우에 1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쓰게 되는데 다만 거기 예문 중에 빨간색으로 들어간 예문 있죠. 5살짜리 꼬마가 이 멀고 험한 곳까지 혼자 왔다라고 했을 때 의문형 종결어미가 쓰이지 않았지만 그죠? 의문을 나타낸다면 이렇게 물음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붙임일이 정말 중요하죠. 이것도 우리 봤던 거예요. 자, 한 문장 안에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에만 쓰고 독립적일 때는 각각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붙임이도 가볍게 보죠.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 마침표 써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제목이나 표에는 쓰지 않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191쪽에 3번의 느낌표 됐고요. 4번의 쉼표에서 중요한 것은요. 2번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 그래서 닭과 진해,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라고 했을 때 쉼표가 없다면 그죠? 상극의 짝을 모르기 때문에 닭과 진해 다음에 쉼표를 찍어서 닭과 그죠? 진해가 상극이라는 걸 짝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용례 한번 보죠. 그죠? 나머지 외우지 마시고요. 한번 나머지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12번. 자,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이를테면 거기 예문 보시면요. 하나만 볼까요? 이건 우리가 문장의 중의성 해결할 때도 중요한데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쉼표가 없다면 우는 주체가 갑돌인지 떠나는 갑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갑돌이는 다음에 쉼표 찍으면 갑돌이와 우는 것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갑순이가 운다는 의미를 명확히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자, 용어는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자, 가운데 점은요. 열과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이를테면 요거 민수형이 선미 준호가 짝이 되라고 했을 때 다 쉼표만 쓰게 되면 짝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짝의 경계는 쉼표로 표현해 주는 거고 다만 민수 영희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민수와 영희는 그죠? 이 짝을 구별되는 사람으로서 뭡니까? 짝의 기준으로 묶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는요. 이게 재밌는 게 일단 가운데 점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쓰지 않아도 되고 쉼표 써도 돼요. 그래서 짝 이룰 때. 그 다음에 3번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는 조금 다른 게 이런 거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서 위권이 공통이 되니까 상중 하위권으로 묶는데 이때는요. 가운데 점이나 쉼표를 쓰고요. 문장 부호 안 쓰는 건 안 돼요. 자, 쌍점. 해당 항목 들거나 설명 붙일 때 쓰는 거고요. 뭐 희곡이라든가 시화분 장과절, 그 다음에 대쓰일 자리에 쓰이는 거 띄어쓰기까지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빗금 같은 경우에 3번 볼 건데요. 시의 행이 바뀔 때 빗금 쓰고요. 연 바뀔 때는 2번 겹쳐 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예요. 큰 따옴표는 직접 대화나 직접 인용할 때, 작은 따옴표는 인용한 말 가운데 또 인용한 말이나 마음속의 말을 적을 때 쓰는 거죠. 그다음에 소가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2번이죠.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의 발음이 같아야 되죠. 그죠? 중괄호는요. 같은 범주에 속하는 요소를 묶어서 보일 때 집합기호로 쓰는데 국어 문장부에서는 세로로 묶어서 보인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에서는 2번 쓰임이 중요합니다. 고요에 대응하는 한자, 즉
의미는 비슷하지만 발음이 다른 거죠. 그죠? 발음이 다를 때 이때는 대과로 쓴다라는 거. 나이 옆에 연세, 낱말 옆에 단어, 손발 옆에 수족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거 겹나표와 겹화살가로, 혼나표와 홑화살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 제목이나 신문 이름 나타낼 때는요 겹나표, 겹화살가로 큰 따옴표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를테면 제목이나 뭐 상호 법률 규정 등에는요 혼나표, 홑화살가로 작은 따옴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살짝 봐야 되는 게 13번의 겹나표에 그죠? 두 번째 예문 잘 보세요. 훈민정음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때 우리 배워서 알지만 훈민정음이요. 훈민정음 해례본 책으로서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자책의 이름이기도 한데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이기 때문에 그죠? 뒤쪽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겹나표나 겹화살가로나 큰 따옴표 써야 되는 거죠. 내용으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살짝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줄표는 가볍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붙임표.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구 같은 거 쓸 때, 그죠? 그다음에 물결표는요 기간이나 거리, 범위 나타낼 때 쓰는 건데 붙임표 써도 돼요. 그러면 기간, 거리, 범위 나타낼 때는 물결표와 붙임표 둘 다 쓸 수 있는 거죠. 숨김표는요 이건 뭔지 아는데 일부러 감출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글자 수만큼 O나 X 쓰게 되고요. 빠진 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 분명하지 않을 때 글자 수만큼 쓰거나 아니면 빈칸의 의미로도 쓰이는 거죠. 자, 21번의 줄임표의 핵심은 용례는 가볍게 보시고요. 줄임표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가운데 말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고 6개 대신에 3개 찍을 수도 있다라는 거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보호도 안 나온 지 한참 됐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198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주요 용법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표준어 규정 들어갑니다. 200쪽 빈칸 채워 보시고요. 일단 우리가 발음 변화에 따라서 의미는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표준어인가 그거 정해둔 부분이고요. 뭐 일단 자음의 발음, 모음의 발음, 그 다음에 본말과 준말의 발음, 그리고 발음되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한 형태로만 발음하는 게 표준어가 되는 건, 두 가지 형태로 발음하는 게 둘 다 표준어가 되는 것, 이런 것들 다루겠습니다. 자, 총칙 한번 보죠. 이건 뭐 교양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현대 서울말이고 외래어는 따로 사정하고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바르게 표기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면 철수는 우리 반에서 키가 12째이다가 아니라 순서기 때문에 이럴 때는 12째. 그 다음에 재산다 일탁을 했을 때는 거센 소리 털어먹다로 써야 되죠. 3번에 머무르다 머무를 문제 없고요. 4번에 병아리 같은 경우는 얘는 숲병아리가 아니라 숲평아리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정답 3번이고요. 이제 다 배울 겁니다. 이 사실은 표준어 규정 같은 경우에 이게 원리를 적용하기보다는요 단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좀 주어의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자, 일단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센 소리 가진 형체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외웠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아둔 거지, 예사 소리로 발음하는 것과 거센 소리로 발음하는 것들 중에 거센 소리로 발음하는 것들만 일관되게 표준어로 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정 외우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시험의 단골이죠. 재물을 다 써서 없애다라고 했을 때는 떨어 먹다가 아니라 털어 먹다라고 해가지고요. 거센 소리 티읕으로 얘기하는 게, 티읕으로 쓰는 게 표준어다라는 거. 반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항에 자, 뭐 반대되는 경우인데 다만 여기서는 거시기가 방언이 아니라 표준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5항 한번 보시면 자, 규정은 가볍게 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상대적으로 고삿과 그 다음에 고사티입니다. 고사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옷 받침으로 쓰는 고삿 같은 경우는요. 그죠? 지붕을 엮는 새끼줄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옷 들어가니까 연상하기 편하죠. 그다음에 티읕 받침으로 쓰는 고삿 같은 경우는 마을 입구의 좁은 골목을 얘기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다만 이후에 남아 있는 것들에 굴젓. 우리 왜 리을로 끝나는 말이 나도 살자로 시작할 때 리을 안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맞춤법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관습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어휘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젓이 아니라 굴젓. 어리굴젓 이런 것도 쓰시고 그다음에 적이 이런 거 보시고요. 자, 6항 같은 경우는 요거 중요하죠. 우리 왜 셋째, 넷째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셋째째, 넷째가 붙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셋째, 넷째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빌리다와 빌다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용법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빌리다의 용법. 왼쪽에 보조란 보시면 빌리다의 뜻에 4번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기회를 이용하다 그랬을 때는 빌리다 쓰게 되는 거죠. 빌리다와 빌다를 헷갈리지는 않는데요. 시간이나 기회를 이용하다 그랬을 때는 이 자리를 빌려 해가지고요. 빌리다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왜 둘째 쓰는 거 잘 보셔야 되죠. 일단 1 단위에서 두 번째나 두 개째는 다 둘째로 쓰지만 10단위 이상에서 서수사 순서를 나타낼 때는 뭡니까? 12째, 22째 이렇게 쓰게 되죠. 10단위 이상에서예요. 그죠? 그리고 10단위 이상에서 개수를 얘기할 때는 12째. 이것도 우리가 핵심 어법에서 했었어요. 그죠?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7항까지 한번 가보죠. 그죠? 7항까지. 이 부분 짧게 해볼까요? 자,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투수로 통일한다. 이건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원칙 알고 있어도 꽝 같은 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런 거, 그죠? 어, 수라는 접두사 다음에 거센 소리 인정하는 거 있거든요. 이건 한정적이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수 다음에 거센 소리 인정하는 표준어들은요. 암 결합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잘 암기하셔야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컷, 암컷 이런 게 헷갈리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수 붙었을 때 거센 소리 표준어인 거. 그죠?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부분은 거의 복습하는 범주죠. 예, 마이크 또 안 켜놓은 줄 알고 예, 강개기닭 당돌대명에서 강아지, 개, 기와 닭, 당나귀, 돌적이, 돼지, 병아리는요 수나 안 붙었을 때 거센 소리로 적는 게 표준어라는 거죠. 그죠? 강개기닭 당돌대명만 외우지 마시고요. 그죠? 이거 풀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숙강아지, 숙개, 숙키와 수탉, 수탉나귀, 수톨적이, 수태지, 수평아리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수컷 암컷 포함해서 이거 8개만 거센 소리로 적는 게 표준어예요. 이를테면은 우리 왜 꽃게 그죠? 이거 숙회 이러면 안 되고요. 수개, 암개, 고양이도 수고양이, 암고양이, 개미도 수개미, 암개미, 벌도 수벌, 암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강개기닭, 수컷, 암컷과 더불어서 강개기닭, 당돌대병만 수나 암이 붙었을 때 거센 소리로 적는 게 표준어고요. 다른 거 애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합격하고 나서 수 붙는 애들만 따로 모아서 키우기로 했잖아요. 그죠? 수 붙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양염소쥐는 그죠? 숫이 붙는다. 그래서 순양, 수점소, 수쥐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할 거 없죠. 그죠? 17강은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곧이어서 6차시 마지막 강좌로 정돈할게요.